자, 네 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컨텐츠고 영상 제목 올해 가장 힘든 사람은 내 집 하나 없이 월세 살고 있는 서민들입니다.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일단 지금 보면 뭐 경기가 안 좋은 건 사실이니까 일단 돈이 없으면 힘든 게 맞죠. 일단 월세에서 사는 이유가 모아둔 돈이 없으니까 월세를 사는 거죠. 보통 소득이 많은 사람이 월세를 살기보다는 소득이 적으니까 집을 살 수 없으니까 월세 사는 거죠.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월세로 많이 사는 분들이 누구냐면 1인 가구입니다. 혼자 거주하시는 분들. 1인 가구 절대다수는 월세입니다. 전세도 얼마 없고 자가는 거의 없습니다. 자가. 남자도 자가는 많잖아요. 여자분은 사실상 거의 없다 보시면 돼요. 정말 능력 좋은 분들 제외하고. 뭐 젊을 때 월세 사는 거 누구나 그럴 수 있죠. 젊을 때. 근데 나이 먹어서는.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월세에서 사는 분들 좀 있습니다. 남자도 좀 있죠. 근데 젊을 때 월세에서 사는 거하고 나이 먹어서 월세에서 사는 건 좀 다릅니다. 많이 달라요. 일단 내가 월세에서 산다는 것은 모아둔 돈이 없고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월세에서 사는 겁니다. 물론 요즘에 아파트 가격도 많이 비싸고 내 집만 힘든 거 알고 있어. 예. 알고 있지만 그래도 나이 먹어서는 내 보금자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입니다. 집이 좀 오래돼도 내 집이 있고 없고 차이 큽니다, 이게. 그리고 매년 가면 갈수록 주거 비용은 높아지고 있습니다. 월세 비용은. 그 월세 사시는 분들 앞으로 쭉 월세를 쭉 살 거예요? 그 월세가 계속 올라가도 괜찮습니까? 만약 월세가 한 100만 원 되면 어떡하실 거예요? 100만 원? 100만 원 될 수 있잖아요. 지금 보면 월세 수요는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파트 수요는 많이 없는데 월세 수요는 많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가 많으니까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 근데 월세로 사는 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저축을 못 해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돈을 모으지 못해. 그래서 그냥, 그냥 먹고 사는 걸 끝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살면 문제가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나중에 생길 가능성이 있겠죠. 당장은 뭐 괜찮을지 몰라도. 지금 1인 가구 분들 중에서 저축을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게. 저축을 못하다 보니까 여유가 없어요, 이게. 그런 여유가 없는 상태에서 경기가 안 좋아지고 물가가 올라가다 보니까 멘탈마저 안 좋아지는 거죠. 저는 뭐 둘 다 문제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월세로 살고 있는 것도 좀 문제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영끌로 사는 분도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월세보다는 영끌이 좀 더 문제 있다고 생각해요. 예. 영끌 하신 분들은 그냥 매달이 지옥이에요, 매달이. 예. 왜냐? 꾸역꾸역 갚아 나가고 있으니까, 꾸역꾸역. 예. 아마 서울 같은 데는 영끌 하신 분들 아마 대출금이 한 5억, 6억 될 겁니다. 뭐 그 이상 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뭐, 벌이가 된다면, 뭐 감수할 수 있겠죠. 근데, 그런 영끌한 사람들 중에서 일반 월급쟁이도 많이 있어요. 좀 버거울 겁니다, 이게. 예. 거기다가 만약에 내가 뭐 직장 다니는데 직장에서 나오게 된다면 그러면 이제 난리 나는 거죠, 이게. 맞벌이를 해서 겨우겨우 갖고 있는데 갑자기 뭐 직장 그만둬요. 아니 누군가 다쳐. 이러면 진짜 문제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연끌 하신 분들은 굉장히 이제 매달 매달 정말 힘들게 꾸역꾸역 버티고 있을 거예요, 이게. 예. 그리고 월세에서 사는 분들도 좀 여러 가지 좀 힘든 게 많을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그 말씀 드렸습니다. 서울 같은 데 사실 내 집 마련이 사실상 힘듭니다.
근데 광역시 같은 데는 충분히 도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신축은 아니더라도 뭐 구축 같은 데 있잖아요. 구축 같은 데. 예. 그런 데서 충분히 도전할 수 있습니다. 꼭 좋은 집 필요 없습니다. 좋은 집 필요 없어요. 그냥 비 안 새고 수압 좋고, 예. 내난만 잘 되고, 그럼 장땡이야 여러분. 꼭 무슨 뭐 신축 아파트 있어야 뭐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는 거 다 똑같아요 여러분. 그냥 남한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월세 걱정 안 하고 이사 걱정 없고, 내 공간에서 내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고, 누구 눈치 안 보고 사는 게 정말 행복입니다. 정말로. 예. 지금 월세로 사는 분들은 걱정이 이제 또 이사 가야 되는 걱정, 짐 싸야 되는 걱정, 그리고 월세 올라갔을 때 이제 뭐 그런 문제들, 그리고 이제 뭐 금전적인 어떤 압박, 이런 게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젊을 때는 월세로 살지만 나이 먹어서는 어떻게든 좀 보금자리 마련했으면 좋겠어요. 보금자리. 그러니까 꼭 좋은 집이 아니어도 괜찮아. 좋은 집. 예. 그 좋은 집 살려고 무리하게 들어가지 마시고, 그냥 내 능력에 맞게 좀 대출을 받아서 갚을 수 있으면 그래도 내 집만 하는 게 좋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사람들 무조건 월세 거려 지금. 만약 월세 가격이 올라가면 어떡할 거야 이게.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돈을 모아야죠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월세 살면 집수리는 주인이 다 해주고 볼로도 오래되면 갈아주는데 영끌은 은행에서 해주나요? 무엇보다 월세는 직장이나 애들 학교 등의 이유로 반드시 그곳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데 영끌은 또 그렇지도 않아요. 라고 적으셨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 영끌 한 사람보다 더 위기인 사람은 월세로 사는 사람들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좀 다르게 봐요. 자, 월세 살다가 잘못되면 보통은 혼자 끝나요, 혼자. 1인가 많으니까. 근데 영끌을 하다가 잘못되면 가족이 다 작살납니다. 예. 그 여러분 혹시 뉴스에서 그런 거 못 봤습니까? 일가족이 좀 안타까운 선택을 한 그런 뉴스 있잖아요. 한 번에 보이죠. 그때 대부분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투자 실패 또는 영끌이에요. 이 대부분 이유입니다. 예. 여러분 뉴스를 보셨나 모르겠지만 요즘에 그런 거 좀 안타까운 뉴스 나오잖아요. 예. 뭐 4인 가족, 5인 가족 갑자기 뭐 연락이 안 돼서 찾아갔더니 뭐 좀 안 좋은 선택을 했다. 이런 뉴스를 봤을 거예요, 여러분. 보기 싫지만. 예. 근데 대부분 사유가 두 개입니다, 두 개. 두 개 중에 하나예요. 채무 문제. 예. 영끌이나 뭐 B2나 다 채무 문제인데, 예. 뭐 돈 나올 데 없다 보니까 투자를 했는데, 빚내 투자를 했는데 그 돈을 못 갚고 계속 압박에 시달다 보니까 좀 이제 안 좋은 선택을 하신 케이스, 또는 영끌했는데 이제 누구 한쪽이 그만두고 더 이상 이제 은행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서. 예. 그러니까 이게 보통 영끌은 혼자만 감당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집안 가장이 가장 책임 많이 지겠지만 보통 영끌한 집은 혼자 사는 공간이 아닙니다. 가족이 다 같이 살아야 돼요. 예. 여러분 주변에 영끌하신 분들 보면 다 가족이 있습니다. 예, 가정 있는 분들이 많이 해요. 대부분. 물론 1인 가구도 있겠지만 절대 다수는 대부분 이제 결혼하신 분들이에요. 자녀가 있는 분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압박감 많이 받지. 예. 그러니까 지금 월세도 문제 있고 연끌도 문제 있습니다. 둘 다 좀 안 좋긴 해 이게. 물론 월세 사는 게 무조건 나쁘다 볼 수 없어요. 뭐 싼 데도 있으니까. 예.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안 좋게 보는 거는 서울에 월세를 사는 분들. 예.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데 서울에서 월세 사는 분들.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이게. 지방의 월세는 좀 싸잖아, 여러분.
싸기 때문에 정말 웬만큼 적게 벌지 않는 이상은 감당할 수 있거든요. 근데 서울 같은 데는 워낙에 월세가 비싸니까 여러분 아셔야 될 게 뭐냐면 다 서울 간다고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에요, 이게. 예. 뭐 지방에 서울로 간다고 해서 뭐 직장 다닌다고 해서 다 돈을 잘 버는 게 아닙니다. 서울도 알고 보면 조소기업 엄청 많습니다. 서울이야말로 조소의 끝판왕이야. 근데 지방 조소하고 서울 조소하고 다른 게 뭔지 아세요? 지방의 조소는 대부분 제조업입니다. 그렇죠? 공장을 끼고 있는 곳이야. 보통 일반적인 조소라고 할 수 있는 곳이 보통 지방이 많이 있어요. 보통 이제 공장에 끼고 있는 곳. 보통 컨테이너 사무실 있는 곳. 근데 서울의 조소는 보통 뭐냐면 오피스예요, 오피스. 서울은 그런 공단이 없잖아. 대신에 오피스가 많이 있죠. 그래서 조소 사무직이 많아요. 서울도 임금이 많이 박합니다. 굉장히 박해요. 서울도 이제 중소기업 채용 공고 보면 3천만 밑으로 꽤 많습니다. 연봉 3천만 밑으로. 그럼 세금 떼면 올려 따지면 한 220만 됩니다. 요즘 기준으로. 거기다 웃긴 게 뭐냐면 그 연봉 3천에 식대비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밥도 사 먹어야 돼, 이게. 보통 서울 오피스 한 건에 그 한 끼 식사가 11,000원, 12,000원 합니다, 이게. 네. 그럼 월급 받아가지고 서울에 월세 살고 밥 사 먹고 뭐 공과금 내고 그러면 남는 게 없어요, 이게. 아니 돈을 뭐 남겨 먹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서울도 조수 그런 사무실이 많이 있습니다. 왜 서울에 보면 빌딩 같은 데 있잖아요. 그거 보면 이제는 빌딩에 사람들이 나오잖아. 막 보면 뭐 대기업 다닌 것 같지만 알고 보면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안에 가보면 한 층에 조소기업들이 몇백 개씩 있어요. 칸막이 쳐가지고. 예. 빽빽하게 있습니다. 예. 얼핏 보면 한 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지만 알고 보면 회사가 다 달라 이게. 저 한 층 안에 한 8, 90개 있어요 이게. 그냥 사무실에서 일할 수 있다는 거지 무슨 뭐 대우가 좋다거나 돈을 많이 받는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이게. 서울도 돈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직업이 좀 정해져 있죠 이게. 뭐 방송국이나 언론사나 아니면 이제 뭐 대기업 본사 아니면 금기관 증권사 정해져 있잖아요. 근데 그런 곳은 보통 스펙이 엄청 좋은 사람들이 일을 하는 거고 모든 지방 사람들이 다 거기서 일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래서 지금 서울 사는데 좀 돈이 안 모여서 힘든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런 말 했잖아 예전에. 무조건 서울 올라간다 부러워하지 말라고. 예. 막상 서울로 올라간 케이스 중에서 돈 잘 벌고 정착한 케이스 많지 않다고. 예. 그냥 서울에 살고 있는 것 뿐이지 막상 자리 잡고 돈도 모으고 뭐 미래 같은 것을 제대로 구성하는 케이스 많지 않다고. 마냥 부러워하지 말라고 얘기했잖아요. 우리 지방보다 더 형편없이 사는 사람도 있을 거야 이게. 물론 뭐 서울에서 정말 좋은 집에 다니고 잘 되면 당연히 서울에 있어야죠. 근데 얼마나 되겠냐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아마 영끌로 사는 분도 힘들고 지금 이제 서울이나 수도권에 있잖아요. 월세로 좀 사는 분들 많이 힘들 거야 이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내가 누구를 걱정할 게 아니라 일단 나부터 앞가림 해야 됩니다. 나부터. 그리고 어떻게든 돈을 모아야 돼요, 여러분. 월급이 적든 뭐 나간 돈이 많든 간에 돈을 모아야 돼. 그래야 뭔가 희망이 보여. 나이 먹어서. 나이 먹어서 가장 슬픈 게 나이 먹었지만 이렇게 월세로 쭉 살고 있고 나 모아둔 돈이 없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지 말자는 거죠. 젊을 때는 고생하고 돈이 없더라도 나이 먹어서는 어느 정도 목돈 만들고 이제 월세 생활 청산해야죠. 아무튼 다들 고생하시는 거 알고 있지만 그래도 좀 비전을 보면서 너무 황된 거 쫓지 말고 욕심 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서든 좀 돈을 버는 거 관리를 좀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네 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